에,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계기 그건 뭐예요? 고영태가 JTBC를 통해서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이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의 아바타다. 이제 국정농단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일파만파 퍼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 가지고 시종 일관 현재 5년째 싸움을 해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변희재. 그리고 그 변희재의 그 법정 대리인으로 이동환 변호사. 사실 우리가 지금 변희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이 태블릿 PC 이것은 조작이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이 정당성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의 사실 유무 이거와 관련해서 이 태블릿 PC 문제가 상당히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거의 역사 속으로 묻히는 듯 하더니 오늘 송영길이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태블릿 PC는 조작됐다. 뭐? 송영길이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만 해도 태블릿 PC는 조작 아니다 그렇게 했거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조작했다. 이게 왜 이런 문제인지,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어떨지 제가 여러분 태블릿 PC 담당 이동환 변호사 변희재하고 인터뷰 안 하는 이유는 좀 이따 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이동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직접 모시지는 못하고 이렇게 전화로 좀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모니터 뒤에는 지금 잘생긴 젊은이가 네. 이렇게 다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이, 잘생겼네.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태블릿 PC 사실은 이제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어요. 네. 근데 요지는 저거 아니에요. 최서원 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소위 말하면 최서원 씨의 어떤 국정농단,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물적 증거로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조작했다. 네네네. 그런데 연설문을 썼다. 근데 그거 이제 조작됐다. 네. 라는 얘기가 이제 우리 이동환 변호사의 주장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조작됐다고 얘기합니까? 간략하게 하도 오래됐으니까. 우선 태블릿 PC가 2대예요. 예. 네. 아니지. 네. 전국에 보면 태블릿이 수백만 대지. 네. 그거 말고 2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조작이 의심되는 최서원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2대예요? 네, 수사 과정에서 언급되는 것이 2대인데, 최서원 씨가 썼다고 하는 그 태블릿 PC가. 네. 그래서 JTBC 손석희가 특종했던 것이 바로 1태블릿이고, 그거는 이제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영렬 검사. 네, 그거를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JTBC 기자로부터 이 검찰이 임의로 입수를 해가지고 최서원이 그걸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다 이렇게 간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박영수 특검이 삼성과 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증명한다 해서 들고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태블릿이거든요. 그래요? 예.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예.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은 이제 이 최서원 씨는 이제 형을 확정받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벌써 지금 5년째 복역 중인데. 네. 이제 내가 죄를 졌다고 이제 그 증거로 쓰인 그 태블릿을 이제 돌려받고 싶다. 지금? 거예요. 지금 그렇게 네. 너희들이 내가 대통령 연설문을 썼다고 하는 그 예. 태블릿 PC가 내 거라는데 내 거 좀 이제 돌려줘라. 예. 아니 내가 그동안에 정신이 없어서 그게 내가 진짜 본 적도 없지만은 내가 어떻게 제대로 이거를 검토한 적은 없었다. 이제라도 아니 내가 받아가지고 진짜로 내가 썼는지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검찰이 안 돌려줬어요. 안 돌려줘요? 거부했어요. 거부. 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증거라서 범죄 증거라서? 범죄의 증거인데 형이 확정되면은 형이 확정되면 이제 돌려줘야 돼요? 앞으로는 이제 환부라고 해서 형사소송법상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안 돌려줘요? 임의로 안 주니까 저희가 무려 소송을 한 겁니다. 지금? 예, 민사소송. 그래서 그 돌려받는 소송을 했는데 두 번 다 이겼어요. 예, 1심에서 돌려줘라. 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두 개 다 항소했죠 지금. 예. 검찰이 안 돌려주고 항소를 했어. 예.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의 두 번째 태블릿. 네. 두 번째 태블릿을 법원에서 네.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했어요? 예. 했어요. 디지털 감정인이 있거든요. 검증을 했는데. 이 한국에서 거의 첫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정말로 누구 것이냐 그리고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됐냐 이렇게 검증을 했는데 네. 엄청난 문제가 거기서 나온 거죠.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조작이 됐다. 그래요? 예. 근데 왜 뉴스에 한 번도 안 나오지? 제가 무려 기자회견까지 했었는데 그 단 한 줄의 보도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주 충격적인 것은 네. 그 특검이 그 태블릿을 장시호로부터 그거를 전달을 받는데 그 이후에 모든 조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동원 변호사 얘기는 그거네.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막 이상한 문건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이 흔적이 이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요? 중립적인 그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예, 감정 결과입니다. 네. 문제의 그 잠금 패턴이 설정이 돼요. 예, 검찰이 그걸 보관하고 있을 때. 그때 나중에. 예. 그 L자 패턴이. 네네네. 이 검찰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게 바로 그 L자거든요. 그 첫 번째 태블릿에서도 아니. JTB.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 PC를 통해서 최서원 씨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썼느냐. 네네네. 이게 핵심 관심인데. 그게 관심인데 첫 번째 태블릿은 검찰이 항소해가지고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최서원 씨는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런데 네네네. 옛날에 JTBC 그 보도에서는 봐라 이 태블릿 PC 통해서 여기 막 청와대 문건이 있잖냐. 응?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최소원 씨가 이걸로 국정농단을 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소원 씨 얘기는 나 그거 몰라. 네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이동원 변호사가 야 그게 그러면은 진짜 최소원 씨 거 맞나 조사해 보자. 나는 뭐 듣도 보도 못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에서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이 최소원 거라. 그때 그 당시 이제 그렇죠. 검찰총장으로서 윤석열 현 대통령도 나와서 국회에서 진술했거든요. 최소원 게 맞다. 그렇지. 네. 그거를 지금 검찰이 정면으로 뒤집고 있어요. 법원에서. 법원에서 뒤집히네. 이제서 이것은 최소한 게 아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누가? 검찰이. 인제 와서?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게 또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이거 복잡하다. 그 재판이 바로 지난 금요일에 있었거든요. 그게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지금 제가 재판을 하고 있는 상대방이 대한민국이에요. 법률상 대표자가 한동훈 장관입니다. 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그 소송 수행자가 하는 말이 이 최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못 돌려준다. 그래도 검찰 입장이 바뀌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최소원 씨가 내가 그걸로 저 국정농단 했다고 그러니 그거 내가 한번 돌려줘 봐라. 그렇죠. 이제 재판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이거 당신 거 아니오. 네. 그럼 그동안에 그걸로 조작했다, 그걸로 국정농단 했다라는 판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검찰 측 대리인이 멘트가 정확한 멘트가 다시 가가지고 우리가 이게 최소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럼 당신들이 수사를 다시 해라. 수사를 다시 해서 최소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나면은 정식으로 재심을 신청하시라. 법원에 재심을 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죠. 그러면 최소원 씨 무죄네?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지? 자기네들 말대로라면 무죄죠. 그럼 뭐야? 자기들이 그걸로 최소원 씨 그걸 통해서 유죄를 받아놓고 또 그게 또 아니라고 또 그래? 이게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게 참 이게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하여간 지금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군요. 그걸 통해서 국정농단 했다 그랬다가 그래 그럼 그거 줘봐라 그랬더니 아니 이건 아니고 그러면 이미 법원에서 판결 난 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벌써 1심에서는 최소원 씨한테 줘라 이렇게 난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국정농단 유죄 난 거는? 그거는 사실 그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혹시 말이에요. 네.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이 최소원 씨 그 태블릿 PC 이거 하고 최소원 씨가 국정농단 했다는 유죄 받은 거하고 관련 없는 거 아니에요? 국정농단 했다고 유죄 받은 거에는 최소원 씨가 그 PC 통해서 태블릿 PC 통해서 문건을 만들고 조작하고 했다는 거 그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JTBC가 그냥 소위 말해 바람 잡은 거이지 않을까?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JTBC와 이거는 저희의 추측이지만 검찰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러니까 이동환 변호사의 그 소송 대상은 JTBC 손속희인데 실제 그래서 그 JTBC 손석희와 그 얘기하는 그 소송하는 과정에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이 PC에다가 손을 댔을 거다. 그죠? 그것이 사실 그 변희재 씨 이 재판에서도 이
검찰에서 분석한 자료가 나왔었어요. 자기네들 자체로 이제 분석한 자료를 이제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증거만 이렇게 꾸며가지고 냈었는데 저희가 전체를 다 살펴보니까 이미 그 안에 카카오톡 있잖아요. 네네. 사용자가 누구냐 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게 카카오톡 아닙니까? 네. 카카오톡 대화방이 440여 개가 있었는데 이때 검찰이 입수하고 나서 400개가 없어져요. 오케이, 알겠어.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네네. 그 태블릿 PC의 어떤 그 조작, 그 JTBC에 의한 조작, 그리고 거기에 검찰의 가담, 이제 이게 좀 이슈 문제인데 여기에 이게 말이에요. 네네. 그동안 쭉 저쪽에서 부정하다가 송영길이가 왜 갑자기 들고 나온 거지? 그래서 제가 좀 머리가 띵한데요. 네. 송영길 뭐 전 의원이신가요? 그렇지, 전 의원이지 그 친구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까 굉장히 나쁜 짓을 하셨더라고요. 돈봉투 사건. 그 동료 의원들하고 당원들에게 술을 해가지고 선거를 해서 거기서 뭐 부정선거죠. 부정선거를 했다는 혐의인데 자기가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그러니까 그 한동훈이가 이 증거 조작의 명수다라는 사례를 들기 위해서 네네. 태블릿 PC도 이게 한동훈이가 조작한 거 아니냐? 그게 한동훈 장관 결정적인 아주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근데 나는 있잖아 뭔 생각이 드냐면 이 좌파들이 말을 안 해도 그동안 태블릿 PC가 조작된 거라. 그 다음에 국정농단이 상당히 정치적인 프레임 씌운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말을 안 한 거야. 안 하다가 이 자기들도 필요하니까 튀어나온 거 아닐까? 그죠? 저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야, 참 세상이. 이미 이제 뭐 대다수 국민 여러분들도 여기저기서 들으신 게 있어서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거는 다 들으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지 않을 뿐이죠. 근데 오늘 갑자기 다수 언론에서 그 얘기가 나오길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문제는 쉽사리 없어진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 소회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그 정당성 문제나 아니면은 법적 정당성 문제, 이 모두가 사실 이제 우리의 그 주요 관심인데, 네네네. 이게 지금 때에 따라서 이 어떤 그 정치인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잠깐 불뚝 튀어났다가 도로 가라앉았다. 불뚝 튀어났다 가라앉았다가 이러거든요. 예컨대 지난번 대선 때 홍준표 그 후보가 본인의 이 정치적 이유에서 자신의 어떤 지지자 확보를 위해서 탄핵은 대통령 통치에 대한 도전이다. 그랬는데 요즘에 그 얘기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좌파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요 자기 신의 어떤 그 탄탄한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 정말 명예 회복 말 잊지 않고 있는데 명예 회복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그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또 지금 또 유야무야 흐지부지. 그다음 지금 송영길 씨가 그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근데 송영길이가 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또 이거 또 내가 보면 지금 현 정권에서 제일 잘 나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위에 대통령도 있고. 사실은 이제 나 같은 태극기 세력이 과거는 과거니까 일단 지금이라도 잘해라. 라고 하고 밀어주고 있으니 한동훈이 이거 직접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이슈가 되기 쉽지 않은데 어떤 생각이에요? 저는 본인이 밝혀달라는 얘기죠. 소용기를
공격하기 위해서라도 이 태블릿 PC는 조작된 게 아니다. 정면으로 나가자 이거요. 근데 송영길이는 아니면 실제로 조작이 됐으면 누가 조작했나 그거를 아예 수사로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송영길이는 왜 근데 그렇게 그 원래부터 알고 있었나? 갑자기 그거를 또 이렇게 꺼냈을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책이 벌써 3권씩이나 나왔어요. 변희재가 쓴 책? 네. 아마 그 책을 본 것 같아요. 봤다? 네. 단순히 그거 가지고 될까? 송영길하고 우리 이동환 변호사하고 뭔가 이게 서로 이 정보 주고받은 건 없어요?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아니, 안 좋아하는 거는 둘째치고. 아니, 변희재 봐봐. 자기 태블릿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잖아. 그 지금 서로 지금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거 막장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저는 그냥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봐요. 진짜냐 가짜냐. 뭐 목숨을 걸든지 뭐 아니면 누가 감옥에 가든지 가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동환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네. 변호사니까 이제 네. 이 법적으로 시비를 걸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법도 정치 테두리 안에 있더라고. 정치적인 분위기가 좋으면 네. 법적인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시기나 해서 확 달라지대. 내가 재판 받아 보니까. 근데 지금 이동환 변호사 그 얘기는 나하고 만난 지 지금 한 3년 되지? 3년 전부터 그 얘기했는데 진전이 없어. 왜?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거든. 근데 이번에 송영길이가 이제 지금 또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게 어떻게 될까? 저는 조만간 큰 거 한 방 터진다. 그런다. 이거 지금 군부를 때우는 건데 이미 이재명 대표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겠지, 자빨들도. 지금 쓰지 않을 뿐이죠. 어떤 중요한 아주 급해지기 전에 티핑 포인트가 올 때 크게 터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나는 걱정인 게 하여튼 이게 참 복잡한 게 이 좌파들의 문제 제기에 그 물타기에 실리면은 이게 또 걔네들이 이게 뭐냐면 조작 안 됐다고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잡더니 그다음에 또 조작됐다고 해가지고 또 자신들이 또 이제 현재 그 공경을 극복하려고 그런다. 이게 이제 태극기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팩트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변희재 대표가 그 친구는 내가 뭐라 그러면 나한테 욕하되겠는데 아이도 지금 한 10살 더거든 게. 변희재가 좌파하고 너무 깊숙이 개입돼 있어. 저는 하여튼 이 재판을 이렇게 검찰하고 해오다 보니까 정말 이런 것인가. 정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말을 180도 바꿀 수 있나 검찰이. 그 상태로 지금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기네들의 그런 지점을 지금 이 좌파들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파는 그야말로 이럴 때일수록 뭐가 진실이냐 이걸 가지고 무기로 싸워야지 끝까지 이 문제를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필패라고 봐요.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여튼 그 진리는 이념을 떠나서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진영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그래서 하여튼 태블릿 PC 조작의 문제는 하여튼 밝혀지도록 밝혀질 거다. 조만간 크게 하나 터진다. 뭔가 몰아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여튼 노력을 참 끊임없이 고군분투하시는 그 노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별 말씀. 보잘것없는 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니에요. 훌륭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별걸 다 따져, 이 양반. 예. 오랜만에 제 방송 인터뷰인데 한마디 할 거 없어요? 청평 요즘에 뭐 날씨도 더운데 저 시원하게 물놀이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말로만 그러게, 이 사람은. 네. 뭐가 그렇게 바쁘냐? 돈 버느라고 바쁘냐? 애국 운동하느라고 바쁘냐? 좀 저 애들 치닥거리 하느라. 이제 딸내미, 아들내미? 네. 그럼 각 페이스북에다 올리더라고. 네. 그래서 참 한참 그 애들한테 그냥 시달릴 때다. 근데 하여튼 뭐 그래도 잘 놀아주는 애들한테 잘 놀아주고 그러면은 애들이 크면은 그걸 다 알아요. 애들 무시하고 혼자 잘난 척 하잖아. 네. 그러면 애들이 클 때 있잖아. 네. 좌빨로 가. 아빠하고 꼭 반대로 가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런다니까. 합니다. 응.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